네,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 400조 원 규모의 내년 나라 살림을 확정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국수부 장관님 보고하신다고.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예산안과 2016년 20년 국가재정 운영계획 관련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신 후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일호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입니다. 여야 간 어렵게 이루어진 8월 30일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추가 경정 예산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추경 예산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예산안과 2016에서 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 규모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여기에 신보호주의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2017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정말 인구 부담, 인구 오너스라 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수입은 국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16년 본 예산보다 6% 증가한 414조 5천억 원이며 총 지출은 2016년 본 예산보다 3.7% 증가한 400조 7천억 원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총지출 400조 7천억 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일자리, 미래 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서 보건, 복지, 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내실화하였습니다. 2017년 재정 수지는 1.7% 적자로서 당초 15-19년 중기계획보다 0.3%포인트 개선이 되고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서 당초 15-19년 중기계획보다 0.6%포인트 개선됩니다.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투자는 다른 12대 분야보다 높은 수준인 전년 대비 10.7% 확대하고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15% 수준 증가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서비스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해서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5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을 하고 대학생의 도전적 소액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도 15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합니다. 청년뿐 아니라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인상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융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 국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 증강 현실 등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향후 3년간 총 3.1조 원, 국비 1.7조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 관광 등 27개 지역 전략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스마트 공장 보급을 500개 이상 확대해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면서도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바이오 신약, 청정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류 등을 포함한 문화는 우리 고유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내년에는 K-팝 아레나 등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0개 권역별 명품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유망 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중동, 남미 등으로 농식품의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수출 지원 서비스의 종류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수출 지원 사업을 1,778억 원 신규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성공한 벤처기업을 활용해서 기술 창업자를 발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등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으로 대폭 확충합니다. 세출 순증갑은 14조 3천억 원 중 64% 이상인 9조 2천억 원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과 교육 현안 해소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천호로 확대하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 난임 시술비 소득 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난임 지원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보육요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만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 연령을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튼튼한 국방과 안전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전투기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병 봉급 2배 인상 완료, 전체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 등으로 장병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과 국가관리시설의 내진 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 오염 측정망 확충,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을 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절감된 재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해 나가겠습니다.